산막 제2장 궁전의 홀. 햄릿과 배우 세 사람이 막 뒤에서 등장. 햄릿, 배우 1에게. 대사를 말할 땐 내가 자네들에게 해준 대로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만약 여느 배우들처럼 소리나 고래고래 지르며 수선을 떨 바엔 차라리 거리에 약장수를 데려다 시키겠다. 그리고 손을 움직일 땐 이렇게 허공을 휘젓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해다오. 감정이 격해져서 폭포수처럼 내리 쏟아진다든가, 또는 폭풍처럼 휘몰아친다든가, 또는 뭐라고 할까, 정열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날 때에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제심이 필요하단 말이야. 참으로 화나는 일은 가발을 쓴 건장한 배우가 나와서 격정에 사로잡혀 흔히 엉터리 무언극이나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나 쳐야 겨우 알아듣는 3등석 관객의 귀청이 찢어져라 목청을 돋우며 감격적인 장면을 망쳐놓고 마는 일이야. 또 이런 자는 볼기를 맞았어. 난폭한 회계도에 터마간트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연기하는 그런 놈 말이다. 폭군 헤로드 왕도 찜쪄먹는 일이라고. 배우 1.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햄릿. 그렇다고 너무 단조로워도 아니 된다. 그러니 각자 신중히 생각하여 스스로 연구하라. 연기는 대사에, 대사는 연기에 조화시켜야 되느니라. 특히 명심해 둘 건 자연의 절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연극의 목적은 벗어나는 법. 연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자연을 거울에 비추어 보이는 일이다.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른 건 그른 대로 고스란히 비추어 그 시대의 시대상과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요는 만사 지나치거나 덜 됐거나 하면 미숙한 관객을 웃길 수는 있겠지만 식자에겐 불쾌감을 주게 돼. 그러한 소수 관객의 비난은 꽉 찬 다른 관객들의 칭찬보다 몇 배 더 중요한 법이니라. 나도 본 일이 있는데 남들은 칭찬을, 그것도 대단한 칭찬을 하더군. 일부러 모독하는 건 아니다만 대사도 기독교다운 말씨가 아니었고 걸음걸이도 기독교답기는커녕 이교도도 아니고 도대체 인간다운 점이란 흔적조차 없는 걸음걸이였거든. 그 무대 위에서 어찌나 거드럭거리는지 고함이나 지르고, 이건 창조의 신이 재능 없는 견습공을 시켜 엉터리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 그 패거리들의 인간 흉내란 참으로 추악했어. 배우 1. 저희 극단은 그 점을 꽤나 고친 셈이 옳습니다, 전하. 햄릿. 아니, 철저히 고쳐야 해. 그리고 어릿광대 역도 대본 이외의 대사는 짓거리지 않도록 해줘. 얼마 안 되는 우둔한 관객을 웃기려고 자기가 먼저 웃어 보이는 패들도 있는데 그 자들은 웃고 있는 동안에 연극에 필요한 점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둬야 하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거든. 아주 못된 버릇이지. 어릿광대가 흔히 그따위 수작을 부리지만 치사한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여. 자, 가서 준비하게. 배우들 막 뒤로 퇴장. 폴로니어스, 로즌크랜츠, 길든스턴 등장. 어떻게 되었소, 폴로니어스 경? 폐하께서 연극을 보실 건가요? 폴로니어스. 예, 왕비전하도 함께 곧 납실 겁니다. 햄릿. 배우들 보고 서두르라고 하쇼. 폴로니어스 절하고 퇴장. 자네들도 가서 도와주게나. 로즌크랜츠. 예, 알겠나이다.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 폴로니어스의 뒤를 따라 퇴장. 햄릿. 거기 있나? 호레이쇼. 호레이쇼 등장. 호레이쇼. 부르셨습니까, 전하? 햄릿. 호레이쇼. 내가 사귄 사람 가운데 자네같이 마음이 곱고 성실한 사람은 없어. 호레이쇼.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전하. 햄릿. 아니, 꿀바른 말이 아닐세. 먹고 입고 하는 미천이라고는
아름다운 성품밖에 없는 자네에게 아첨한들 무슨 입속이 있다고 그러겠는가. 가난뱅이에게 누가 아부하나? 아닐세. 달콤한 말만 하는 혓바닥을 가진 놈에겐 우둔한 세도가나 할게 하고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무릎을 가진 놈은 아첨으로 이득이 생기는 데 가서 무릎을 굽실거리라지. 알아듣겠나? 내 마음이 철들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사람의 품성을 분간할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난 자넬 진정한 마음의 벗으로 생각해왔네. 자넨 가진 인생의 고생을 감내하면서도 아무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운명이 주는 고통이나 은총을 한결같이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네. 감정과 이성이 의좋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운명의 여신의 손끝에 놀아나 원하는 음색을 울려주는 패거리들하고는 본 바탕부터 다르니 참으로 부럽게 한량없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내 이 가슴속 깊숙이 간직하고 싶단 말일세. 그런 사람이 바로 자넬세. 내가 너무 너스레를 떨었군. 그건 그렇고 오늘 밤 연극이 공연되네. 그 가운데 한 장면은 언젠가 자네에게 얘기했던 선친의 살해 장면과 비슷하다네. 연극이 시작되거든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 숙부의 일거일동을 지켜봐주게. 숙부가 숨겨놓은 죄가 어느 대목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봤던 망령은 잡귀가 분명하고 내 상상력도 불의 신 벌컨의 대장가처럼 녹이슬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네. 숙부의 표정을 주의 깊게 뜯어봐주게. 나도 물론 내 이 두 눈을 그 얼굴에 못 박고 있을 거네만. 연극이 끝난 후 두 사람의 의견을 모아 그의 태도를 판단해보세. 호레이쇼. 알았습니다. 연극 도중에 잠시일지라도 한눈을 파는 일이 있다면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안에서 트럼펫과 큰 북소리. 햄릿. 드디어 연극 보러 나타나시는군. 미친 척 해야겠다. 자네도 자리에 앉지. 왕과 왕비 등장. 폴로니어스, 오필리어, 로즌크랜츠, 길든스턴, 그 밖의 궁신들 뒤를 이어 등장. 모두 자리에 앉는다. 왕과 왕비, 폴로니어스는 같은 쪽에 위치하고 그 맞은편에 오필리어, 호레이쇼, 그 밖의 사람들이 앉는다. 왕.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햄릿? 햄릿. 썩 잘 지냅니다. 카멜레온 요리 때문입니다. 거진 약속으로 꽉 찬 공기만 마시고 있죠. 거세한 스탁인들 이렇게 기를 수는 없을 테죠. 왕.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햄릿. 내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지 않느냐. 햄릿. 네, 그렇다고 되담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폴로니어스에게. 폴로니어스 경은 대학 시절에 연극을 해보았다면서요? 폴로니어스. 그럼요. 명배우라고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햄릿. 무슨 역을 맡았소? 폴로니어스. 줄리어스 시저를 했었습니다. 의사당에서 살해되는 역을. 브루터스가 신을 죽였지요. 햄릿. 그런 별 볼 일 없는 밥통을 죽이다니 잔인한 역을 했군. 배우들은 차비가 다 됐나? 로즌크랜츠. 예, 전하. 분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비. 햄릿. 이리 와서 어미 곁에 앉으려무나. 햄릿. 싫습니다, 어머니. 이쪽에 더 강한 지남철이 있어서. 오필리어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폴로니어스. 왕에게. 자, 보십시오. 지금 한 말을 들으셨사옵니까? 두 사람 햄릿을 지켜보며 속삭인다. 햄릿. 무릎에 누워도 되겠소? 오필리어.
아니 됩니다, 전하. 햄릿. 그대 무릎만 베고 눕지 않은 거요. 오피리어. 예, 그럼. 햄릿. 그녀의 발치에 눕는다. 햄릿. 내가 상스러운 짓이라도 할 줄 알았소? 오피리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햄릿. 처녀의 허벅지 사이에 눕는다. 참 멋진 생각인데? 오피리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하? 햄릿. 아니야. 오피리어.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전하. 햄릿. 누가? 내가? 오피리어. 그렇습니다, 전하. 햄릿. 별 수 없지. 나야 천하의 어릿광대니까. 그런 낙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산담? 저것 좀 봐요. 우리 어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왕비가 고개를 돌리고 왕과 폴로니어스에게 속삭인다. 오피리어. 아니요. 2달에 2배가 됩니다. 햄릿. 벌써 그렇게 돼? 그럼 상복은 악마에게 입히고 난 수달피 옷을 갈아입어야겠군. 정말 놀랍군.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다니. 이러다간 위대한 사람의 기억이 사후 반년은 살아있을 희망도 충분하겠는걸. 아, 그러니 교회라도 세워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난감 말처럼 금세 잊혀지고 말거든. 그래, 그 말 무덤의 비명은 이렇지. 이리여, 장난감 말은 잊혀졌네. 트럼펫 소리, 막이 좌우로 열리고 내 무대가 나타난다. 내 무대에서 무언극이 시작된다. 무언극. 왕과 왕비 매우 정답게 나타나 서로 포옹한다. 왕비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동작을 보여준다. 왕은 왕비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머리를 왕비의 목에 기대고 꽃이 만발한 둑에 눕는다. 왕비는 잠든 왕을 보고 자리를 떠난다. 곧 다른 배우가 등장하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들고 왕관에 입을 맞춘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왕의 귀에 독약을 붓고 퇴장한다. 왕비가 돌아와서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극도로 상심한다. 독살자는 서너 명의 무언극 배우를 데리고 다시 등장하여 왕비와 함께 슬퍼하는 척한다. 죽은 왕의 시체가 운반되어 나간다. 독살자는 예물을 들고 왕비에게 청혼한다. 왕비는 처음엔 거절하나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막이 내리고 무언극 배우 퇴장. 무언극이 진행되는 동안 햄릿은 불안스런 표정을 짓는 것처럼 보이며 왕과 왕비, 폴로니어스와 계속 소근거린다. 오피리어. 이 연극은 무슨 뜻이옵니까, 전하? 햄릿. 은큼한 장난질을 쳐보는 거지. 음모 같은 거라고 할까? 오피리어. 아마 이 무언극이 연극의 골자인 것 같사옵니다만. 막 앞에 서사역이 등장. 왕과 왕비, 이 배우의 말을 경청한다. 햄릿. 이 배우가 가르쳐 주겠지. 배우들이란 비밀을 숨기지 못해. 죄다 짓거려버리거든. 오피리어. 그럼 무언극의 의미도 가르쳐 주겠군요. 햄릿. 그뿐이겠소? 그대가 해보이는 무언극도 해설해 줄 거요. 그대가 창피스럽다고 생각지 않고 은큼한 무언극을 해보이면 저 배우들은 창피한 생각 없이 그 엉뚱한 의미를 해설해 줄 거요. 오피리어. 망측스런 말씀만 하시나이다. 전 연극이나 구경하겠습니다. 서사역.
저희들 극단이 무대에 올리는 비극을 끝까지 조용히 경청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옵니다. 퇴장. 햄릿. 저게 그게 서사인가? 반지에 새긴 글귀인가? 오피리어. 정말 너무나 짧은 것 같사옵니다. 햄릿. 여인의 사랑처럼. 극중 왕과 왕비 연단의 등장. 극중 왕.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결합시키고 결혼의 신 하이맨이 우리들의 손을 맞잡게 하여 성스러운 혼인의 의식을 올린 날부터 태양신의 꽃수레가 해양신의 바다와 대지의 여신의 둥근 땅을 돌기를 꼬박 30번, 12번을 30곳에서 그 빛을 빌린 달림이 지구를 돌기를 30번에 12곳. 극중왕비. 돌고 도는 해와 달은 끝없는 여로처럼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게 축원해 주소서. 그렇지만 슬프옵니다. 요새 폐하께서 병환이 잦으시어 웃음도 사라지신 지 오래이고 옛 모습을 찾을 바 없어 전 가슴이 아픕니다. 하오나 제가 이렇게 가슴 속에 근심을 지닌다 해서 조금도 염려치 마시옵소서. 원래 여자의 근심과 애정은 함께하는 법이오니 애정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애정이 크면 근심도 그만큼 크옵니다. 제 사랑이 얼마마한가는 지내보셔서 아실 터이고 애정이 큰 만큼 그 근심도 크옵니다. 사랑이 커지면 사소한 염려도 근심 걱정이 되고 사소한 근심 걱정이 커지면 위대한 사랑도 커지는 법이옵니다. 극중왕. 사랑하는 왕비여, 분명 난 얼마 안가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소. 심신이 나날이 쇠잔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그 증거가 아니겠소. 당신은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남아 만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시오. 그리고 나 못지않은 배필을 만나게 된다면 극중왕비, 창피하옵니다. 나머지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소서. 그런 사랑은 제 가슴 속에는 오직 추악한 배반일 뿐입니다. 재혼을 하느니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요. 남편을 살해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재혼을... 햄릿, 방백. 쓰디 쓰구나. 지금의 그 말. 극중왕비. 재혼을 꿈꾸는 마음은 욕정이라는 천한 생각 때문이지 어찌 애정이오리까. 두 번째 남편과 잠자리에서 입을 맞춘다면 고인이 된 남편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사옵니다. 극중왕. 왕비의 말씀이 진정임을 추어도 의심치 않으나 인간이란 때론 결심을 깨뜨릴 때가 있소. 의지는 기억의 노예일 뿐 태어날 때의 기세는 강해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지금은 설익은 과실처럼 가지에 매달려 있지만 익으면 흔들지 않아도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오. 스스로 걸머진 빚은 갚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 정열 속에 우리 스스로가 약정한 일은 정열이 식으면 그 결심도 풀어지는 법. 슬픔이든 기쁨이든 격한 생각은 그 격렬함이 사그라지면 그에 따라 생각을 실현하는 힘도 없어지고 마는 거요. 기쁨이 크게 날뛰는 자리에서 슬픔도 가장 크게 한탄하는 법. 사소한 사고만 있어도 희비는 교체하기 마련이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사랑까지도 운명과 더불어 변화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오. 과연 사랑이 운명을 이끄느냐 아니면 운명이 사랑을 이끄느냐, 이는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한 문제요. 정승이 몰락하면 기르는 개까지도 도망간다고 하지 않소. 미천한 사람이 출세하면 적도 친구가 되는 법이거늘. 지금까지는 사랑이 운명의 종임이 확실하며
재물을 가진 사람은 친구가 부족한 일이 없는 반면 가난한 자는 부실한 친구를 시험하려다가 도리어 적이 되는 법. 자, 우리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말을 맺자면 우리의 의지와 운명은 상극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항상 전복되는 것이 상례라. 생각은 우리의 것이지만 결과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법. 그러니 지금은 재혼을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첫 남편이 죽고 나면 왕비의 그 생각도 따라서 죽고 말 것이오. 극중 왕비. 비록 대지가 양식을 베풀지 않고 하늘이 빛을 나리지 않고 낮의 즐거움과 밤의 평안함을 빼앗기고 믿음과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다 해도 평생을 옥살이의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앗아가는 가지가지의 재앙이 이 몸을 덮쳐 소망을 아라리 금가게 할지라도 폐하를 여인 이 몸이 어찌 재혼하오리까. 햄릿. 저 맹세를 깨뜨리면 어쩐다. 극중왕. 굳은 맹세 감사하오. 사랑하는 왕비여, 날 잠시 혼자 있게 해주오. 몹시 피곤하오. 한숨 자고 나면 지루한 낯도 씻은 듯 개운해질 것 같소. 잠이 든다. 극중 왕비. 부디 피곤한 심기를 푸소서. 그리고 불운이 우리 둘 사이를 절대로 갈라놓지 않기를. 퇴장. 햄릿. 왕비 전하, 이 연극이 마음에 드십니까? 왕비. 왕비의 맹세가 좀 경망스럽지 않니? 햄릿. 그래도 언약을 지킬 겁니다. 왕. 이 연극의 줄거리를 들었겠지. 무엄한 장면은 없을 테지. 햄릿. 없습니다. 이건 단지 익살일 뿐 재미로 독살을 하죠. 전혀 무엄한 장면은 없습니다. 왕. 연극의 제목은 무엇이냐? 햄릿. 쥐덫입니다. 어째서 그런 제목을 붙였느냐고요? 그야 비유죠. 이 연극은 비엔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겁니다. 공작의 이름은 곤자고 공작의 부인은 뱁스터라고 합니다. 곧 살인사건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만 대단히 음흉한 내용입니다. 하오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폐하와 저희들에겐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도둑놈은 재발이 저려올 것이로되 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나이다. 루시어너스로 분장한 배우 1이 등장. 검은 옷에 차림을 하고 손에 독약병을 들고 있다. 낯을 찡그리고 위협적인 동작으로 잠자고 있는 왕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온다. 저건 루시어너스라는 사나이, 극중왕의 조카입니다. 오필리어. 전하께선 서사역처럼 잘 알고 계십니다. 햄릿. 난 인형극에서 꼭두각시들이 시시덕대는 수작만 보아도 그대와 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지. 오필리어. 너무하십니다. 햄릿. 성이 났나? 내 것이 성이 나면 그대는 처녀성을 빼앗겨 앓는 소리를 내게 될 거요. 오필리어. 정말 너무하십니다. 햄릿. 그러나 남편을 맞이하면 모르고 지낼 순 없지. 무대를 쳐다보며. 시작하라, 살인자야. 우거지상은 그만 짓고 어서 시작하라고. 자, 까마귀가 복수를 부르짖는 데서부터. 루시아너스. 검은 마음에 날렵한 손. 확실한 약효. 때는 바로 지금. 하늘이 나를 도와주었구나. 다행히 보는 자 아무도 없다. 독약을 쳐든다. 한밤중에 약초를 캐다가 만든 너,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혼합물아.
마녀 헤카트의 주문을 3번 받아 3번 도끼를 쓰여 만든 독약. 자연의 마력과 무서운 약효를 발휘하여 저 싱싱한 목숨을 당장에 끊어버려다오. 독약을 왕의 귀에 붓는다. 햄릿. 저자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정원에 있는 왕을 독살하는 장면이오. 왕의 이름은 곤자고 이 얘긴 실화로서 훌륭한 이태리어로 씌어졌어.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살인자는 곤자고 왕비의 사랑도 얻게 되지. 왕이 창백해져 휘청 일어선다. 오피리어. 폐하께서 자리를 뜨십니다. 햄릿. 놀라셨나? 왕비. 어쩐 일이십니까, 폐하? 폴로니어스. 연극을 중지하라. 왕. 등불을 가져오너라. 가야겠다. 홀 밖으로 뛰쳐나간다. 폴로니어스. 등불을 가져오라. 햄릿과 호레이쇼만 남고 모두 퇴장. 어때? 후일, 내 팔자가 기구해지면 말이야. 샌들 코에다 큼직한 장미꽃 리본을 2개쯤 달고 나서면 말일세. 나도 극단에 한몫 낄 수 있겠지? 호레이쇼. 한 사람 반 금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햄릿. 무슨 말인가? 한 사람 몫이지. 그런데 호레이쇼, 이제는 그 망령의 말이라면 천금을 걸겠네. 자네도 보았지? 호레이쇼. 예, 눈여겨보았습니다, 전하. 햄릿. 독살에 관한 대화 장면도? 호레이쇼. 똑똑히 살펴봤습니다. 로즌크랜츠와 길든스턴이 돌아온다. 햄릿. 2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자, 풍악이다. 비리를 가져오라. 폐하께선 희극이 싫으시단다. 그래, 어쨌다는 거지? 싫으면 확실히 싫은 거지. 길든스턴. 황공하오나 한마디 아뢰할 말씀이 있습니다. 햄릿. 1000마디를 해도 괜찮네. 길든스턴. 전하, 폐하께선... 햄릿. 그래, 폐하께서 어쨌단 말인가? 길든스턴. 연극을 보신 후 심히 언짢아 하셨습니다. 햄릿. 과음하신 거겠지? 길든스턴. 아니옵니다, 전하. 아주 진노하셨나 봅니다. 햄릿. 그렇다면 전의를 불러 치료해드리는 게 훨씬 현명한 처사지. 내가 섣불리 처방을 했다간 화가 더할는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길든스턴. 그렇게 엉뚱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햄릿. 그럼 경청해볼까? 어서 말하게. 길든스턴. 어머니께선 대단히 상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을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햄릿. 잘 오셨습니다. 길든스턴. 전하, 그런 정중한 말씀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황공하오나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해주신다면 어머님의 분부를 사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 하직하고 이만 물러감으로써 신의 일을 끝낼까 하옵니다. 절을 하고 돌아선다. 햄릿. 그리할 순 없네. 로즌크랜츠.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햄릿. 이치에 맞는 대답 말일세. 난 머리가 돌았거든.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답이라면 기꺼이 해주겠네. 자네 말대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이야. 그래서 용건을 말해보게. 어머님이 어떻다는 건가? 로즌크랜츠. 그럼
어머님의 말씀을 아뢰겠습니다. 왕자님의 행동이 너무 당돌하시어 왕비 전하께서는 놀라셨다 하옵니다. 햄릿. 참 효자로군. 어머니를 놀라게 할 수 있다니. 그래, 어머님이 놀란 뒤끝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없는가? 말하게. 로즌크랜츠. 전하, 침소에 드시기 전에 왕비 전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햄릿. 10곱절만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신다면 정이 복종하겠네. 또 무슨 용건이 있나? 어서 말하게. 로즌크랜츠. 예전엔 전하께서 신을 총애해 주셨습니다. 햄릿. 지금도 총애하지. 이 손버릇이 나쁜 양손에 걸고 맹세하네. 로즌크랜츠. 전하, 요새 울적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전하의 고민을 친구에게까지 터놓지 않으시는 건 아무래도 전하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방 속에 갇히는 것과 같사옵니다. 햄릿. 실은 야망이 좌절돼서 그러네. 로즌크랜츠.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국왕폐하께서는 전하를 덴마크 왕위 계승자로 책봉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햄릿. 그야 그렇지. 하지만 풀이 자라기 전에 말이... 이 속담도 참... 배우들이 피리를 들고 등장. 아, 피리가 왔다. 나도 하나 주게. 피리를 하나 받아들고 길든스턴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간다. 저리 좀 가세. 어쩌자고 자넨 그처럼 날 떠보려고 그러나 날 함정에 몰아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나? 길든스턴. 죄송합니다, 전하. 신이 하는 일에 무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다 전하에 대한 신의 충정 때문이옵니다. 햄릿.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이 피리를 불어보게. 길든스턴. 피리하곤 깜깜절벽입니다. 햄릿. 한번 불어보게. 길든스턴. 정말 불 줄 모릅니다. 햄릿. 부탁이니 어서. 길든스턴. 용서하십시오. 손도 대보지 않았는걸요? 햄릿. 공연히 거짓말하는 것 같네. 이렇게 구멍을 5손가락으로 막고 입을 대고 입김만 훅훅 불어보게나 오묘한 가락 소리가 흘러나올 테니 말이야. 여기 봐. 이게 구멍이야. 길든스턴. 글쎄 손이 제대로 돌아가야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리엔 재주가 없습니다. 햄릿. 그렇다면 자넨 날 무엇으로 알고 있었나? 날 피리불 작심이었지? 누르는 구멍을 잘 아는 척하고선 내 마음속의 비밀 그리고 속 알맹이를 빼내려고 저음에서 고음에 이르기까지 소리를 울려보자는 심사였군. 이 작은 악기엔 아름다운 가락과 절묘한 소리들이 들어있지. 그런데도 피리를 불 줄 모른다. 이 사람아, 그래, 날 피리보다 불기 쉬운 줄 알고 호락호락 덤벼들었나? 날 무슨 악기로 취급해도 상관없네만 날 소리나게는 못할 걸세. 화를 내게는 할지언정. 폴로니어스 다시 등장. 폴로니어스. 전하, 왕비 전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속히 오시랍니다. 햄릿. 저기 낙타처럼 생긴 구름이 보이시오? 폴로니어스. 그러합니다. 영락없는 낙타 모양이군요. 햄릿. 모양이 족제비 같은데? 폴로니어스. 아, 그렇군요. 등 모양이 족제비 같습니다. 햄릿. 가만, 고래 같지 않소? 폴로니어스. 아, 고래 같군요. 햄릿.
곧 어머님을 가 뵙는다고 그리 아르시오. 방백. 이것들이 사람을 조롱해도 분수가 있지. 곧 가뵌다고 여쭈시오. 폴로니어스. 예, 그리 아뢰겠습니다. 폴로니어스, 로즌크렌츠, 길든스턴 퇴장. 햄릿.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햄릿을 제외한 모든 배우 퇴장. 지금은 오밤중. 마녀들이 활개를 칠 시각. 무덤은 입을 활짝 벌리고 지옥에서는 이 세상을 향해 도끼를 내뿜고 있을 시각이다. 지금이면 나도 사람의 뜨거운 피를 능히 빨 수 있고 나지라 사지가 떨릴 만한 무시무시한 소행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선 어머니에게 가보자. 내 마음아, 전륜의 정을 잃지 마라. 폭군 네로 같은 영혼일랑 이 착한 가슴에 끌어들이지 말자. 심하게 대하더라도 모자의 정만은 잊지 말자. 혀끝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찌를지언정 칼을 잡아선 안 된다. 말로는 아무리 추상 같은 책망을 할지언정 나의 영혼이여, 절대로 그 말의 실행에는 응하지 말아다오. 퇴장.